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미국 내에서는 데이터 센터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AI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갈수록 커지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형 모듈 원전이죠. SMR에도 주목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와 미국의 SMR 관련 협력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IM증권 리서치본부 기업분석실 이상원 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나온 소식부터 좀 짚어볼게요. 지금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 그러니까 한수원이죠. 이제 다음 달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체결이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2009년 그 바라카 원전 이후 지금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 달성이라면서요. 예, 그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제 원전 시장 동향부터 말씀드려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해하실 네. 것 같아서 네. 그럼 원전 시장 동향부터 네. 말씀드리는데 그 원자력 발전하면 뭐가 가장 좀 생각나세요, 혹시? 원자력 발전이요? 네. 이렇게 사고 나면은 뭔가 그 방사성 원소 크게 유출되는 그런 사고. 그렇죠. 예. 안전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뭐 르네상스가 있을 때도 있었고 원자력이 거의 암흑기가 있었을 때고 네. 그게 이제 안전성 문제인데 그렇죠. 그 원전 사고가 처음에는 어디서 일어나면 미국에서 그 3마일 섬이 있는데 네. 거기에 2호 1기와 2기 있는데 2기에서 네. 원전 사고가 발생되면서 원전 사고가 발생되면은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96기가 지금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거의 그 80년대 이전에 졌던 거고 최근에 이제 보글 3호기, 4호기가 졌었는데 그만큼 미국에서는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원전이 조금 슬로우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잘 아시겠지만 1986년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그렇죠. 발생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 쪽의 인식 전환을 확 시켰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전에 독일에서 마지막 원전이 꺼졌다고 네. 그런 소식도 들고 유럽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뿐만 아니라 원전을 끄는 그런 작업들을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특히 2011년도에는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그거와 발생된 원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원전이 암흑기였는데 2020년부터 좀 유럽에서 변화가 일어난 게 뭐냐면 2019년도에 그 EU에서 뭘 발표했냐면 2050년까지는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자는 그린딜 정책을 발표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린 텍스노비를 어떤 거를 할까 이렇게 막 심사하는 과정에서 2020년, 2021년, 2022년부터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에서 우파 정권이 세워지면서 그동안 좌파 정권은 법으로 원자력을 금지했었는데 우파 정권이 세우면서 그 원자력에 대한 그 제한법을 다 풀어주는 그런 부분이 되면서 급기야는 2022년 7월 달에 네. EU에서는 그린 텍스노비에 원자력 발전소를 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유럽에서는 원자력 부흥이 일어났죠. 그 와중에 체코도 2022년 1월 달에 우리 원전에 대해서 짓기 위해서 2030년까지 짓기 위해서 이제 발주를 계획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체코 원전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2022년 2월 24일 날 무슨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유럽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로 바꿔갔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2022년 1월 달에 체코 원전에 대해서 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한 국가가 5국가인데 네. 중국, 러시아, 한국, 그다음에 프랑스, 미국 이렇게 5개 국가인데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하고 러시아는 체코 정부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세 나라가 격돌을 한 거죠. 네. 결론적으로. 근데 이 원전 시장에 우리나라가 조금 유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전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원전 수가 제일 많은 국가가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이 96기 정도 네. 가지고 있고 100메가와트, 100기가와트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랑스. 프랑스가 거의 한 60기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58기 정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33기, 그다음에 일본이 한 31기,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26기. 네. 그래서 일본은
그 원래 이제 원자력 발전은 질 수 있는데 이제 그 대지진 이후에 좀 슬로우 됐고 그래서 질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미국,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중국은 좀 배제하는. 물론 이제 다른 뭐 공산국가라든지 그런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그렇게 했을 때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진출할 수 있겠지만은 좀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좀 그 들어가기가 힘든 구조인데 아까 말한 대로 경쟁이 제한된 구조다.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체코 원전이 5월 달 정도에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자가 작년 7월 달에 됐고 우리가 우선 협상자로 대상된 요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원전의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납기입니다. 납기. 예. 예. 그래서 최근에 미국 보글 원전 3, 4호기도 그렇고 웨스팅하우스에서 했는데 그다음에 프랑스의 EDF 지금 짓고 있는 것도 그렇고 거의 납기가 보통은 한 10년 그 정도 걸리는데 거의 15년, 16년 늘어지는 거죠. 네. 여러 가지 공급망 사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라카 원전은 2011년에 착공했는데 네. 4기입니다. 1호기, 2호기, 3기. 그래서 2021년부터 준공하면서 한 해씩 2022년 2호기, 2023년 3호기, 2024년 4호기 준공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납기에 준수를 했습니다. 이런 국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납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 바라카 원전 처음으로 수출한 국가에서 납기가 지키니까 체코에서도 만약에 프랑스 EDF랑 2명이서 이제 격돌을 했었는데 웨스팅하우스는 떨어지고 격돌을 했는데 납기에서는 우리나라가 큰 방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 26조 규모인데 한 5월 달 뭐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최종 계약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원전에 관심이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제한된 경쟁 상대에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부터는 원자력 르네상스가 열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뉴스에서 봤을 때 특허 관련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원자력 관련된 거 다 내 거다 원래. 그러니까 니네가 짓더라도 나한테 로얄티 내라. 이래가지고 특허 분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런 영향에는 없나요? 그랬죠. 그 이제 바라카 원전 원래는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가 우리한테 기술 이전을 해줬고 그 기술의 대해서 우리가 다 지불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할 권리가 있다. 그런 논리죠.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아니다. 수출할 때는 그 지금 한국에서 젖어 있는 거는 우리가 우리 되는데. 특허로 합니다. 그렇지만 수출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래서 계속 주장해왔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어떻게 그럼 바라카 원전은 그렇게 할 수 있냐? 바라카 원전은 대신 웨스팅하우스한테 그 수주 받은 물량의 일정 물량을 줬어요. 뭐 증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청사가 된 거고 협의를 협의가 된 거고. 된 그러니까 거고. 뭐냐면 이만큼 수주 받았으니까 20몇 조 수주 받으니까 그 중에 뭐 일정 부분은 니네가 해라. 그때 이제 도시바가 이제 웨스팅하우스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부분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1월달에 우리 산자부 장관이 가서 이제 합의를 봤죠. 근데 언론에서 그 합의문은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밝히는 건 뭐냐면 유럽 쪽은 체코는 우리가 하고 유럽 쪽은 웨스팅하우스가 하고 그다음에 중동이나 동남아시아는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돼서 왜 그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네덜란드라든지 뭐 핀란드라든지 슬로바키아라든지 우리가 이제 진출하려고 제출서를 했는데 그걸 다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중동 쪽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그 바라카 원전이 1기부터 4기인데 5, 6호기에 대해서 이제 조만간에 발주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교통 정리가 됐다. 물론 체코 원전에서 26조 받으면 일정 부분은 웨스팅하우스한테 뭐 수주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줄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협정이 맺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 큰 문제는 없다. 예.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어느 정도요? 사실 이제 보통 강국하면은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이 정도 뽑을 수 있잖아요. 어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스웨덴은 아니고요. 스웨덴 아니,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미국, 예, 미국, 프랑스, 하고 한국, 중국, 러시아, 한국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만 예, 그 스웨덴은 저기 하고 스웨덴은 원래 2020년에서 2020년대 우파 정권으로 바뀌면서 원래 법상으로 2030년까지 원전을 다 끄는 걸로 했었는데 근데 약간 우리나라도 약간 끊지 않았었나요, 잠깐? 원전 막 문재인 정부에서 네. 짓고 있는 지금 이제 한 달 전에 신화로 3, 4호기가 착공됐는데 그거를 중단시켰고 네. 이제 중단시켜서 다시 한번 하는 거고 또 계획했던 것도 했죠. 그래서 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그 전 세계가 암흑기라고 한 거는 특히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암흑기였죠. 왜냐면 기존에 있는 것도. 그래서 지금 신화로 3, 4호기가 원래 이제 착공을 못 해버렸는데 네네. 이제 윤석열 바뀌면서 정부 들어서 나서 그걸 바꾼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프랑스랑 미국보다는 납기가 네네. 정확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모든 플랜트 공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납기가 준수 않으면 페널티도 많고 네. 그다음에 엄청난 비용이 증가됩니다. 어떤 플랜트 공사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도 플랜트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주처라든지 아니면 발주를 수주 받는 처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일 핫했던 건 이제 그 큰 원전 말고 작은 거 SMR 쪽으로가 더 원전. 되게 핫했었잖아요. 특히 미국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는데 전기가 부족해 이러니까 SMR 조그만 걸로 만들어서 여러 군데 지어가지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핫했었다가 요즘 이제 관세 때문에 조용해졌는데 실제로 그 SMR하고 크게 지금 대형으로 짓는 그런 거랑 큰 차이랑 그다음에 그런 거에 어떻게 포커스 돼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구분이 돼 있나요? 그 구분은 어떻게 돼 있냐면 네. 그 잠깐 그 아까 이제 그 미국 쪽에 이제 그 원전 관련 주식도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7월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가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까 말한 대로 엄전에 대해서 유럽은 조금 들썩들썩했는데 미국은 좀 가만히 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작년 7월달에 뭐가 발표됐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하고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계약을 발표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마일 섬에 원전 1호기와 2호기가 있는데 2호기는 폐쇄가 됐고 사고가 났고 1호기는 2019년까지 가동이 됐는데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왜 중단시켰냐면 보통 전력 가격을 파고 원가가 할 때 그 원자력 발전소의 규제가 강화되니까 당연히 원가가 올라가죠. 근데 전력 가격은 그거에 못 미치니까 자연스럽게 가동 중단하는 게 오히려 그 비용을 세이브하는 거다. 그랬는데 작년 7월 달에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를 재가동하면서 2027년부터 2035년까지 이 전력을 쓰겠다고.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인식이 틀어지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아까 이제 SMR도 말씀하지만은 빅테크가 2022년 11월 29일 날 챗GPT가 나오면서 추론 기능을 많이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하면서 데이터 센터는 전력 먹는 하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수요가 많이 급증하는 상태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에서 가동을 중단된 거를 다시 재가동합니다. 그래서 원전에 부응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아까 SMR 말씀하셨는데 SMR은 말 그대로 대형 원전을 부품들은 거의 비슷하고 크기를 작게 해서 모듈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스몰 모듈 리액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면 큰 원전과 모듈한 원전 뭐가 차이가 있겠죠? 입지가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안전성이. 안전성. 당연히 대형 원전에서는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차단할 때 조금 스페이스 크게 차단하는데 여기는 더 조그마니까 작게 차단하니까 안전성 문제에서 더 있겠고 그다음에 SMR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듈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원자력 발전 가시면은 거의 잠실 운동장 뭐 한 15개, 16개를 모은 게 한 기 정도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만큼 크기가 아니고 작기 때문에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용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구글 며칠 전에 이제 실적 콩쿠르에서 구글에서 어젠가 그제 이제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구글 CEO가 나와서 우리는 2020년 대비 지금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빅테크들이 관심 있는 거는 SMR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SMR은 2030년부터 활발하게 진행될 건데 왜냐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안전 이슈도 더 대형 원전보다는 더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라든지 그다음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그 SMR을 설계하는 업체들,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그다음에 엑스에너지라든지 그런 업체들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28년, 2019년도에 너가 그거에 대해서 그 시설을 해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2036년까지는 다 한다고 그래서 5천억 1조씩 테크들이 빅테크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도 있나요? 관련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도 그 조약도 했지만은 유럽에서 웨스팅하우스가 만약에 수주를 받으면은 우리나라 건설사하고 우리나라 주기기 업체인 두산 에너빌리티, 보조기기 업체인 BHI가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는 생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이 당연히 SMR도 모듈화 했기 때문에 주기기가 있고 보조기기가 있으면 똑같습니다. 기능들은. 그렇기 때문에 작게 만드는 것뿐이지. 그러면 누가 만들겠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 엑스에너지의 주기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뉴스케일 파워의 주기기, 보조기기는 BHI가 만듭니다. 그래서 그 SMR이 커질수록 우리의 생산 능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은 설계 능력만 있는 거고 이제 그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현도 쓰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리포트 제목을 어떻게 썼냐면 SMR의 파운드리 업체가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다. 파운드리 업체는 이제 생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래서 그 미국에는 이제 설계 능력이 있는 업체들, X에너지라든지 그런 이제 오클로라든지 그런 그 뉴스케이퍼라든지 SMR에 대한 설계 능력이 있는 거, 그 업체들이 수주를 받으면 당연히 생산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5개 국가만 원전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산만 하나요? 디자인을 하는 데는 없어요? 디자인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 I 혁신형 SMR이라고 그래서 그 예타를 받아서 4,500억 예타를 받아서 한정 기술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타가 뭐예요? 그 예비 타당성. 예비 타당성. 예. 그래서 네. 뭐 금액이 1,000억 이상일 때는 그걸 허가를 받아야지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왔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2028년까지 설계 인가를 받아야 돼요. 모두. 그래서 2028년에 인가를 받으면은 11차 정기본에서는 2034년까지 2기 정도 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설계 인가를 받으면은 수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짓는 것보다는 이제 수출항으로. 누가 인가해줘요? 우리나라 정부가 하나요? 예,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원자력위원회가 있고 미국도 원자력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뉴스케이퍼의 지금 관건은 뭐냐면 지금 77메가와트짜리 6기를 지금 루마니아에 석탄 화력 발전을 대체하는 로파워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이게 원자력위원회 MRC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원자력위원회에서 이거를 허가해 줘야 됩니다. 이 설계를 77메가와트를. 그래서 요게 뉴스케일 파워의 그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7월달에 그 미국의 MRC에서 이거를 인가해 주면은 당연히 상승 모멘텀 되겠죠. 그런 것 같이 우리나라 정부 원자력위원회에서 2028년도에 그 혁신형 SMR을 인가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수출로 돌리겠죠, 그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